오늘 아침에도 어김없이 이어폰을 꼽고 지식의 최전선으로 접속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심층 분석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매일 쏟아지는 그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지금 당장 내 삶과 포트폴리오에 영향을 미칠 진짜 핵심이 뭔지 찾아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우리가 이 시간을 함께하는 이유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부해 볼 자료는 2026년 2월 20일 목요일 바로 오늘 아침에 갓 발행된 글로벌 시황 브리핑 리포트입니다. 이번 리포트 정말 묵직하더라고요. 국내외 증시 지표부터 원자재, 채권, 외환, 그리고 다음 주 경제 일정까지 데이터가 아주 꽉꽉 채워져 있습니다. 네, 진짜 방대한 데이터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바로 이 차갑고 딱딱한 숫자들 속에 숨겨진 그 진짜 이야기, 이면의 맥락을 찾아내는 겁니다. 아주 기대가 됩니다. 지금 한국 증시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막 추포를 터뜨리고 있는데 왜 바다 건너 미국과 유럽 시장은 꽁꽁 얼어붙어 있는 걸까요? 그 부분이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큰 미스터리죠. 맞아요. 이 기묘하게 상단된 흐름이 결국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의 경제적 결정에 어떤 중대한 의미를 갖는지 오늘 아주 명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 방대한 데이터를 한번 파헤쳐 볼까요? 오늘 브리핑 리포트를 처음 딱 펼쳤을 때 지금 시장 상황이 한마디로 어떻게 요약되던가요? 단 하나의 키워드로 압축하자면 극단적인 디커플링, 즉 철저한 탈동조화 현상입니다. 탈동조화요? 네. 보통 글로벌 경제는 다 같이 오르거나 다 같이 떨어지는 식으로 어느 정도 연결되어서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우주가 공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개의 우주라 표현이 아주 와닿네요. 그러니까 글로벌 거시경제 전반에는 지금 이란발 지정학적 위기하고 미국의 금리 인상 우려라는 거대한 먹구름이 짙게 깔려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청흥미롭게도 삼국을 비롯한 특정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은 기술과 자원이라는 아주 강력한 쌍발 엔진을 달고 이 거시경제의 중력을 벗어나서 완전히 독자적인 궤도를 날아가고 있습니다. 와, 중력을 벗어났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심층 분석을 들으시면서 가장 주목하셔야 할 부분은 같은 날 같은 지구촌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을 정도로 자산군별로 그리고 국가별로 돈의 이동 경로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짜 그 엇갈림의 첫 번째이자 가장 강력한 증거가 바로 한국 증시의 놀라운 숫자들인 것 같아요. 저 사실 브리핑 보면서 제 눈을 좀 의심했거든요. 숫자가 엄청났죠? 네, 코스피가 무려 5,670선을 돌파했습니다. 연휴 직후에 이미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는데 그 열기가 전혀 식지를 않아요. 코스닥은 상황이 더 극적이잖아요. 하루 만에 5% 이상 급등하면서 1160선을 뚫어버렸죠. 맞아요. 장중에는 코스닥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됐단 말이죠. 주가가 너무 비정상적으로 급등하니까 시장을 진정시키려고 프로그램 매수 호가 효력을 정지시키는 그거예요. 네, 언론 헤드라인 보니까 아예 렘마게돈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던데요. 아, 렘마게돈. 진짜 반도체 투툭 주가가 그야말로 껑충 뛰었죠. 삼성전자가 19만 원, SK하이닉스가 89만 4천 원입니다.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에너지거든요.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 이 거대한 상승장이 단순히 반도체라는 단일 섹터만의 외로운 독주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 반도체 혼자 달린 게 아니다. 그렇죠. 물론 램 시장의 폭발적인 수요 확대가 거대한 마중물 역할을 한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장 내부의 톱니바퀴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훨씬 더 흥미로운 연쇄 반응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어떤 연쇄 반응인가요? 반도체 호황으로 시장에 막대한 재금이 돌기 시작하니까 증권 섹터가 8.25% 동반 상승했고요. 네. 의료 정밀 섹터도 11.36% 오르면서 시장을 쌍끌이로 밀어 올렸습니다. 와, 11%나요? 네, 특히 눈여겨볼 곳은 제약 섹터인데요. 코스닥 제약 지수가 무려 8.25% 급등했고 광동제약 같은 경우는 아예 상한가에 안착을 해버렸죠. 게다가 제조업 전반도 5.84% 오르면서 아주 튼튼하게 바닥을 다지고 있습니다. 진짜 골고루 다 올랐네요. 맞습니다. 이건 과거에 미국 증시가 기침을 하면 한국 증시가 독감에 걸리던 그런 패턴과는 완전히 분리된 겁니다. 한국 시장만 독자적인 체력으로 강세를 보이는 완전한 디커플링 현상인 거죠. 제약 쪽 반응까지 그렇게 뜨거운 걸 보면 이게 단순한 반도체 호황을 넘어서 한국 시장 전반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시각 자체가 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투자를 고민하고 계실 청취자 여러분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이 엄청난 불장이 단순히 명절 연휴 동안 억눌렸던 매수 심리가 일시적으로 폭발한 명절 증후군의 연장선일까요? 아니면 펀더멘털이라는 단단한 실물로 굳어지고 있는 구조적인 변화일까요? 데이터가 가리키는 방향은 명확하게 후자, 즉 구조적인 펀더멘털의 개선 쪽에 무게가 실립니다. 펀더멘털 개선이요. 네, 단순히 심리적인 반등이거나 일시적인 유동성 장세라고 평가절하하기에는 대형주들의 시가총액 증가폭과 섹터 전반에 걸친 고른 상승세가 너무는 탄탄합니다. 하긴 상승폭이 좀 기정상적으로 크긴 했죠. 게다가 AI 산업의 팽창과 맞물림 반도체의 실제 수요 증가라는 명확하고 만져지는 실체가 존재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 실체가 한국 경제의 혈관인 수출 전반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으로 직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투기 자본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성격을 띈 글로벌 자금의 구조적 유입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논리적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 데이터가 정말 흥미로운 이유가 있어요. 방금 말씀하신 그 뜨거운 한국 시장 이야기만 듣고 있다가 바다 건너 미국 시장으로 고개를 딱 돌려보면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마치 누군가 일시정지 버튼을 누른 것처럼 분위기가 완전히 딴판이라는 겁니다. 진짜 극과 극이죠. S&P 500, 나스닥, 다우존스. 이 미국 3대 지수의 전일 대비 등락률 보셨죠? 네, 세 지수 모두 소수점 아래까지 정확히 0.00%를 기록했죠. 맞아요. 완벽한 제로로 마감했습니다. 숫자가 0.00%라는 건 시장이 그만큼 숨을 헐떡이면서 극도로 눈치를 보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개장 초반에는 기술주들이 약세를 보이면서 일제히 하락 출발하는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했단 말이에요. 화라산 같은 한국 증시랑은 달리 미국은 그야말로 꽁꽁 얼어붙은 빙하기 같은 분위기인데 대체 이 원인이 뭡니까?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지금 글로벌 자본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가장 크고 무거운 보이지 않는 손은 바로 지정학적 위기. 이 지정학적 위기요. 네, 브리핑 자료를 면밀히 살펴보면 미국 증시가 흔들렸던 핵심 원인으로 이란 위기 고조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란. 이란발 긴장이 고조된다는 뉴스가 나오면 즉각적으로 국제 유가가 튀어오르지 않습니까? 네, 바로 반응하죠. 유가가 오르면 간신히 잡아놓았던 인플레이션 망령이 다시 깨어날 수 있다는 공포가 커집니다. 아하. 그러면 자연스럽게 연방준비제도, 즉 페드가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 인상 카드를 다시 꺼내들지 모른다는 우려가 시장 전반에 독가스처럼 퍼지는 거죠. 이 일련의 논리적 인과관계가 투자자들의 심리를 얼어붙게 만든 근본 원인입니다. 금리가 오를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덮치니까 시장을 주도하던 미국의 기술주들이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은 거군요. 정확합니다. 주식을 처음 시작하시는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조금 쉽게 풀어보자면 금리가 오르면 기업들이 돈을 빌리는 비용이 비싸지는 것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기술주들의 가치 평가 방식에 치명적이잖아요. 그렇죠. 밸류에이션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니까요. 기술주는 당장의 수익보다 미래에 벌어들일 그 폭발적인 성장성에 높은 점수를 줘서 현재 주가가 비싼 건데 금리가 올라가 버리면 그 미래 수익을 현재 가치로 깎아내리는 할인율이 높아지니까 주가가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완벽한 설명입니다. 거시경제의 거대한 압박이 개별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무자비하게 깎아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브리핑에 기업 차원의 아주 씁쓸하고도 상징적인 예시가 하나 딱 등장하더라고요. 리퍼블릭 파워라는 회사가 나스닥 상장 요건을 유지하려고 무려 20대 1의 주식 병합을 발표했다는 소식 말이에요. 그 뉴스 보셨군요. 네, 주가가 너무 떨어져서 상장 폐지 위기에 몰리니까 주식 20주를 강제로 한 주로 합쳐서 1주당 겉보기 가격을 끌어올리는 극약 처방을 쓴 거잖아요. 시장의 양극화가 얼마나 극심한지 살아남기 위해 구조조정에 몸부림을 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서늘한 단면 같습니다. 그 부분과 연결해서 보면 지정학적 리스크의 파장이 비단 미국뿐 아니라 글로벌 증시 전체를 어떻게 조각내고 있는지 아주 명확히 보입니다. 유럽 쪽도 상황이 안 좋죠? 네, 유럽 시장을 보면 독일의 덱스 지수가 0.93% 하락했고 영국의 FTSE 100 지수도 0.55% 떨어졌습니다. 아시아에서도 일본 니케이 225 지수가 0.55% 하락하면서 동반 침체에 빠졌죠. 거시경제의 불확실성 앞에서는 전통적인 강국들의 증시도 예외 없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참
자본시장이라는 게 흥미로운 게요. 모든 돈이 다 같이 한 방향으로 도망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네, 피난처를 찾기 마련이죠. 그렇게 침체된 유럽 시장 속에서도 유로스톡스 50 지수는 오히려 0.62% 올랐거든요. 이유를 살펴보니까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방산주들의 강세가 겹친 결과였습니다. 맞습니다. 전쟁이라는 끔찍한 위기가 한쪽에서는 시장 전체를 억누르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평화, 재건에 대한 기대감이나 방위산업이라는 새로운 자금 도피처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호주 증시의 ASX 200 지수도 0.52% 올랐는데 이건 철저하게 호주가 가진 천연자원 관련 주식들이 시장을 멱살 잡고 끌어올린 결과였고요. 진짜 양극화의 끝판왕을 보는 기분입니다. 방금 짚어주신 포인트가 지금 시장의 핵심입니다. 글로벌 자본은 방향성을 잃은 게 아니에요. 방향성을 잃은 게 아니다? 네, 불확실성이라는 폭풍우를 피해서 가장 확실하고 방어력이 높은 테마로 움직이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이슈와 직접적으로 엮인 방산 및 재건 섹터, 호주의 막대한 천연자원, 그리고 한국의 압도적인 반도체 기술력처럼 눈에 보이는 뚜렷한 실체와 수요가 있는 곳으로만 극단적으로 몰려가고 있는 쏠림 현상인 거죠. 그렇다면 미국은 금리와 지정학적 위기 때문에 얼어붙어 있고 아시아와 호주 일부만 특정 테마로 뜨겁다면 결국 불안감을 느낀 전 세계 투자자들의 이 막대한 자금은 지금 대체 어디로 도망가고 있는 걸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답을 찾기 위해서 채권, 외환, 원자재를 아우르는 FICC 시장 동향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지표들이 보내는 신호가 굉장히 시끄럽고 혼란스러운데요. 먼저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5bp 상승해서 4.083%까지 올랐습니다. 채권 금리가 올랐다는 건 가격이 떨어졌다는 뜻이죠. 그렇죠. 연준의 매파적인 기조 때문이죠. 게다가 이란 위기랑 오펙의 감산 연장 기대감까지 겹치면서 WTI 원유가 단숨에 66달러 선을 돌파했습니다. 이게 무려 6개월 만에 최고치라고 하네요. 채권 금리가 상승하고 국제 유가가 튄다는 건 교과서적으로 해석하면 전형적인 위험 회피 현상입니다. 즉 안전자산을 향한 선호 심리가 극도로 팽창하고 있다는 경고등인 셈이죠. 경고등이 켜졌다. 네, 전쟁이라는 지정학적 불안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결합되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본능적으로 포트폴리오에 창을 내려놓고 방패를 집어드는 방어적인 포지션 구축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오늘 브리핑의 하이라이트자 제가 자료를 읽다가 제 눈을 정말 의심했던 아주 기이하고도 역사적인 데이터 포인트를 하나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전통적으로 인류 역사상 최강의 안전자산으로 군림해온 금 가격이 18달러 상승하면서 10만 3천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위기 상황이니 당연하다고 칠 수 있습니다. 네, 금값 상승은 예측 가능했죠. 그런데 이와 정확히 동시에 시장에서 가장 변동성이 크고 대표적인 고위험 자산으로 취급받던 비트코인 역시 ETF를 통한 기관 자금 순유입이 지속되면서 무려 1240달러가 치솟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폭등이었죠. 그래서 얼마를 기록했느냐? 금과 완벽하게 동일한 숫자인 10만 3천 달러를 나란히 기록했습니다. 와, 금과 비트코인이 10만 3천 달러라는 똑같은 가격표를 달고 만나다니요? 하하, 정말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조합입니까? 마치 극도로 보수적인 할아버지랑 실리콘밸리의 힙스터 MZ세대 손자가 전쟁을 피해서 우연히 똑같은 피난처를 찾아 짐을 푼 격이잖아요. 할아버지와 손자의 비유가 지금 시장 상황을 아주 날카롭게 관통하고 있네요. 이 두 자산이 10만 3천 달러라는 동일한 고지에 깃발을 꽂았다는 건 이게 단순한 우연의 일치를 넘어섭니다. 우연이 아니다. 네, 현재 글로벌 자본시장이 겪고 있는 아주 깊고 근본적인 딜레마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거든요. 브리핑에서도 이 금값의 가파른 상승을 두고 금융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시스템 자체를 못 믿겠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투자자들은 단순히 주식시장 하락이 두려운 게 아니라 종이화폐나 국가가 독점적으로 통제하는 전통 금융 시스템 자체에 거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수천 년간 가치를 증명해온 아날로그 안전자산인 금을 쓸어 담는 거고요. 동시에 디지털 쪽으로도 눈을 돌리는 거고요. 맞습니다.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는 탈중앙화된 디지털 시대의 가치 저장 수단이자 이제는 월스트리트의 막대한 자금까지 공식 유입되는 비트코인을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동시에 매집하고 있는 겁니다. 야, 정말 극과 극의 성향을 가진 두 자산이 기존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라는 단안의 교집합을 통해서 동시에 폭등하고 있는 거네요.
전통과 미래의 대장 자산이 10만 3천 달러에서 딱 만나 악수를 하면서 기존 금융 시스템을 비웃고 있는 셈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시각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혼란 속에서 각국의 화폐 가치를 보여주는 통화 시장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달러 인덱스가 154.85로 떨어지며 약세를 보였어요. 이 여파로 원달러 환율은 무려 5.3원이나 뚝 떨어진 1442.44원을 기록했는데요. 원화가 강세를 보인 거죠. 이게 우리 같은 수출 주도형 한국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단기적인 관점에서 원화 강세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아주 매력적인 미끼가 됩니다. 주식 가치 상승뿐만 아니라 나중에 달러로 환전할 때 환차익까지 얻을 수 있으니까요. 아까 코스피 폭발적인 외국인 매수세가 이거랑 괴를 같이 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하지만 브리핑의 핵심 관전 포인트를 주의 깊게 읽어보면 중요한 경고가 하나 숨어 있어요. 장기적으로는 앞서 언급한 미국 국채금리 상승 추세가 달러의 매력도를 높여서 다시 달러 강세를 부추길 것이고, 이는 필연적으로 원화 약세로 반전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복잡한 퍼즐 조각들이 대체 청취자 여러분의 계좌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오늘 심층 분석을 듣고 계신 분들이 당장 내일의 투자를 위해 이 방대한 데이터를 어떻게 실전에 활용해야 하는지가 핵심 아니겠습니까? 이는 아주 실전적이고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복잡한 데이터를 읽는 이유는 더 나은 행동을 선택하기 위해서니까요. 브리핑이 제시하는 전략은 꽤나 명확합니다. 어떤 건가요? 첫째, 글로벌 금리와 유가 불확실성이 크지만 코스피를 밀어올린 반도체 수요는 허상이 아닌 명확한 실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를 기반으로 한 기술주 중심의 장기 포지션은 흔들림 없이 유지하는 게 유리하다는 거죠. 실체가 있는 기술주는 가져가라. 네. 그리고 둘째로, 당장은 원화가 강세지만 달러 강세로 인한 원화 약세 전환에 대비해야 합니다. 환율 변동 해지 전략을 세우고 위험 자산 비중을 일정 부분 조절하는 리스크 관리를 공고하고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네요. 그럼 우리가 다이어리를 펴고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쳐둘 이번 주 중요 경제 일정들 체크해 볼까요? 당장 오늘 밤과 내일 새벽에 시장 운명을 가를 미국 지표들이 연달아 쏟아집니다. 밤 10시 30분에 12월 근원 PCE 물가지수 예측치 2.9%고요. 같은 시간에 미국 4분기 GDP 예측치 3.0% 발표됩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죠? 특히 PCE 지수를 주목하셔야 합니다. 연준이 금리를 결정할 때 가장 편애하는 핵심 지표거든요. CPI보다 소비자의 실제 지출 패턴 변화를 더 잘 반영하니까요. 만약 오늘 밤 발표될 지표가 예측치를 훌쩍 넘어서 미국 경제 체력이 막강하다는 걸 증명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경제가 튼튼하니까 금리를 좀 높게 유지해도 기업들이 버틸 수 있겠다는 안도감이 퍼지겠는데요. 맞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금리 인상 공포를 완화시켜주는 짐통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금리 공포에 짓눌려 있던 테크 주식이나 코스피 같은 위험 자산들이 한 번 더 위로 치고 올라갈 강력한 트리거가 되겠군요. 네, 하지만 진정한 폭발력은 다음 주에 숨어 있습니다. 다음 주 일점이요? 24일 화요일에 미국 실물 경제의 체온기인 홈디포 실적 발표가 있고요. 그리고 25일 수요일 전 세계 투자자의 눈과 귀가 쏠려 있는 이벤트, 바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입니다. 엔비디아. 네, 곧이어 26일 목요일에는 한국은행 금리 결정까지 줄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지뢰밭이자 기회의장이죠. 와, 25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는 그야말로 시장 방향을 통째로 바꿀 메가톤급 이벤트네요. 한국 시장의 랩마켓돈 열풍이 글로벌로 확산될지, 일장 충몽으로 끝날지 결정지을 분수령이 될 테니까요. 청취자 여러분도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크게 출렁일 수 있으니 캘린더에 반드시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꼭 체크하셔야 할 일정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친 이 깊은 정보들을 다시 한번 가방에 잘 챙겨 담아볼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의 지구촌 안에서 극명하게 두 쪽으로 갈라진 세계를 보았죠. 미국과 유럽은 지정학적 위기와 금리 공포에 짓눌려 있는 반면 한국 증시는 반도체 수요 폭발이라는 강력한 엔진을 달고 사상 최고치를 뚫어버리는 역사적인 디커플링을 연출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금융 시스템에 대한 본능적인 불신 속에서 아날로그 상징인 금과 디지털 상징인 비트코인이 10만 3천 달러라는 동일한 가격표를 달고 치솟는 아주 철학적이고 흥미로운 현상도 목격했습니다.
차가운 데이터를 보면서 사람들의 두려움과 탐욕을 추적하는 게 이 심층 분석의 진정한 묘미가 아닐까 싶네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을 들으며 투자 전략을 고민하고 계실 여러분께 새로운 시각을 여는 질문 하나를 던지며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네. 중동의 전쟁 위기로 유가가 치솟고 금리 인상 공포가 짓누르는데도 한국과 호주 같은 일부 증시가 비상하는 완벽한 탈동조화를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우리는 지금 과거 수십 년간 당연하게 여겨왔던 전통적인 거시경제의 중적 법칙, 즉 금리와 유가가 오르면 주식은 무조건 떨어진다는 그 낡은 공식이 완전히 고장나버린 새로운 우주에 진입한 것은 아닐까요?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어쩌면 인공지능과 기술, 그리고 천연자원이라는 이 압도적인 테마가 기존의 모든 거시경제적 악재를 씹어먹고 무력화시키는 완전히 새로운 투자의 패러다임에 이미 들어와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당장 다음 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과연 이 지정학적 위기마저 가볍게 무시해버릴 절대적인 면역력을 숫자로 증명해낼 수 있을지 여러분의 예리한 눈으로 직접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가 정말 기다려집니다. 오늘도 단순한 숫자 너머의 진짜 세상을 탐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그 집요한 호기심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투자 자산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시장의 이면을 꿰뚫는 더 날카로운 심층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